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이 종종 맞닥뜨리는 의외의 현실이 있다. 바로 명상을 통해 기대했던 고요함 대신 오히려 내면의 소음과 혼란이 더욱 강렬히 느껴지는 경험이다. 처음 명상을 접할 때 많은 사람은 마음이 텅 빈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예상과 달리 끝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이며, 이는 적지 않은 당혹감과 실망을 불러온다. 심지어는 나는 명상에 맞지 않는 사람인가? 라며 좌절하고 명상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명상이라는 행위는 내면의 무의식을 의식의 표면 위로 드러내는 과정이며, 오랫동안 억압해온 감정과 욕구가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명상에서의 내적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내면 탐색이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신호이다. 이제 이 영상을 통해 명상 중 경험하게 되는 내적 혼란의 심리학적 배경과 그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명상을 통해 드러나는 내면의 심리적 억압 현상. 명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느끼는 불편감이나 소란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내면에 쌓여있던 심리적 억압이 의식 위로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경험은 정신분석의 창시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층으로 나누었고, 특히 무의식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동, 기억, 감정이 억압되어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바쁘고 긴장된 일상을 살아갈 때 이 무의식의 내용들은 의식 위로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명상은 정적인 상태에서 오직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과 사고들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두려움, 외로움, 억울함, 분노 같은 감정들이 조용한 호흡과 함께 갑자기 떠오를 수 있다. 이는 명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의식이 무의식을 향해 열린 결과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화될 때 심리적 저항과 불쾌감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명상 중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명상을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칼 융은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그림자를 설명한다. 그림자는 자아가 인정하지 않고 억눌러온 내면의 부정적인 측면이자 자기 본성의 일부이다. 명상은 이 그림자와 조화하게 만드는 창구가 될 수 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그림자가 처음 의식의 빛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불편하며 때로는 혼란스럽다. 하지만 융은 바로 이 순간이 개성화 즉 자아가 무의식과 통합되는 심리적 성숙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명상 중 겪게 되는 내면의 소란은 사실상 억눌려 있던 자아의 조각들이 드러나는 과정이며, 이는 심리적 치유와 통합의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면의 소란은 실패가 아닌 시작이며,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명상의 태도라 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목표 지향적 명상의 역설과 내적 갈등. 명상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품는 기대는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다. 고요해지기 위해 명상하고 불안을 없애기 위해 호흡을 관찰한다. 그리고 조용한 상태가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진다. 여기에는 한 가지 심리적 오류가 숨어 있다. 바로 명상을 수단화하고 고요함을 성취의 목표로 삼는 태도이다. 이러한 목표 지향성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 판단을 유발한다. 오늘 명상이 잘 되었는가? 왜 여전히 생각이 많을까? 나는 왜 평화로워지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은 곧바로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고 내적 자존감의 균열을 만든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를 자기 비판의 루프라고 부른다. 이 루프에 갇히면 명상은 더 이상 치유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검열하는 내면의 감시자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자기 판단은 실제로 명상의 효과를 저해한다. 인간의 내면은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긴장 상태에 들어가며, 목표가 실패로 이어질 경우 좌절, 수치심, 자기 혐오로 전환되기 쉽다. 이것은 다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키고 명상 중 떠오르는 생각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든다. 결국 고요해지기 위해 시작한 명상이 오히려 내면의 소음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자기수용의 개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된다. 자기수용이란 자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명상에서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심리 상태를 들어 고요함, 집중, 평화를 성취하려는 의도 자체가 평가를 동반하기에 진정한 명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명상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목표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이다. 고요해지려는 욕망조차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신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명상이며 내면의 평화는 오히려 목표를 놓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역설적인 상태이다. 결국 명상은 나를 고치거나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현재 모습을 온전히 허용하고 지켜보는 일이다. 그 지켜봄 속에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은 저절로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 평화를 향한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기와 자기자비의 회복 명상의 심리적 전환점. 명상이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로워야 한다, 생각이 없어야 한다는 고정된 기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며 앞서 말한 자기 판단의 루프를 강화한다. 이때 필요한 것은 태도의 전환이다. 명상은 특정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인드풀니스라 부른다. 마인드풀니스란 현재의 순간을 평가 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고통이 올라올 때 그 고통을 피하려 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거나 끊어내려 하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는 중이라고 조용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 단순하고 명료한 관찰의 태도가 바로 명상의 중심이다.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바로 자기자비이다. 크리스틴 네프에 따르면 자기자비란 내면에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태도이다. 명상 중 시끄러운 마음이 올라와도 왜 나는 이럴까? 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라고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다. 이 태도는 단순한 심리적 기법을 넘어서 내면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 또한 심리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메타인지 즉 나의 생각과 감정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는 능력을 통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 명상이 길러주는 이 메타인지적 관찰은 나와 내 마음의 움직임을 분리하여 보게 하며 이로써 반응이 아닌 응답의 여유가 생긴다. 불안이 올라오면 나는 지금 불안하다라고 인식하고 평화가 찾아오면 지금은 평화롭다라고 깨닫되 그 상태에 매달리지 않는 것. 이처럼 모든 내적 경험을 흘러가는 파도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고요함에 집착하지 않으며 불안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명상이란 무언가를 성취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흐름과 변화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깊은 자각의 상태이며 그 자각은 자기 비판을 녹이고 자기자비를 꽃피우며 내면의 모든 순간을 포용하게 만든다. 이것이 진정한 심리적 전환이며 명상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치유의 시작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잇는 달이 나를 바라보는 나의 탄생. 명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이완이나 고요를 넘어 자기 안의 깊은 층위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통찰은 다음과 같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생각은 나가 아니다. 나는 화가 나 있다는 것과 나는 화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 구분이 가능해지는 순간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관찰하는 제3의 시선, 즉 메타인지적 자각을 획득하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 능력을 메타인지라 부르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정신 작용을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감정, 사고, 충동 등 모든 내적 현상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되 그것이 나 전체는 아님을 자각할 수 있다. 이때 나를 바라보는 나가 태어난다. 이러한 자각은 단순히 인지적 기술이 아니다. 이는 칼 융이 말한 에고와 자기의 분화와 통합 과정과도 깊이 연결된다. 자아는 일상에서 기능하는 나이며 무의식의 깊은 층에는 자기 즉 통합된 인격의 원형이 존재한다. 명상은 이 자아가 무의식을 향해 열리고 자기와 대화하며 하나로 조화되는 길을 연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질과 영혼, 의식과 무의식의 이분법을 넘어선다. 영혼은 고요해야 한다. 물질은 고통스럽다는 식의 분리된 인식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도 혼란을 수용할 수 있고 혼란 속에서도 의식은 깨어있을 수 있다는 통합적 자각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 자각의 순간 우리는 단순한 명상자가 아닌 창조하는 존재, 즉 자기 삶의 방향과 의미를 직조해 나가는 영적 주체로 서게 된다.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리듬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변모한다. 이 과정은 단지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세계와 연결시키는 깨어남의 통로이며 우리가 본래 누구인지 기억하게 만드는 귀환의 길이다. 명상은 그 길을 향한 문을 열 뿐이며 그 문을 통과하는 이는 지금 여기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당신이다. 명상의 본질은 평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에 머무는 용기. 많은 사람들은 명상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긴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처음 마주하는 것은 고요함이 아니라 억눌려 있던 생각과 감정의 혼란스러운 물결이다.
이 소란함 앞에서 당황하거나 실망하기 쉽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위로 떠오르는 자연스럽고도 치유적인 과정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이 드러날 때 심리적 저항이 발생한다고 보았고, 융은 그것을 자아와 자기의 통합이 시작되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명상 중 나타나는 내적 혼란은 실패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나와 마주하는 깨어남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역설이 존재한다. 받아들임조차 성취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자기 판단의 굴레에 빠지게 된다. 나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부정이며 결국 명상이 초래하려던 평화와는 멀어진다. 이것이 명상이 가진 근본적인 역설이다. 받아들이려는 노력조차 내려놓아야 하며 판단 없이 바라보려는 의지마저 흘러가게 두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자신을 아무런 해석 없이 자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상의 핵심이다. 명상은 이상적인 상태를 이루는 기술이 아니라 어떤 상태든 그것에 매이지 않고 머무는 마음의 공간을 여는 일이다.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평화는 쫓아갈 때가 아니라 멈출 때 비로소 다가온다. 결국 명상은 성취의 여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귀환의 길이다. 혼란 속에서도 고요 속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진정한 평화란 있는 그대로의 나에 머무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